헤어지자. 연인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상황이 잘 보이지 않죠. No one else will ever do but you. Only you. 안녕하세요, 장병 여러분. 좋은 연애 연구소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장병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소중한 우리 장병들의 관계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랭드 보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알랭드 보통의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유효한 관계를 위해서는 그 관계에 처음 들게 한 감정들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이제 그는 사랑은 열정이라기보다 기술이라는 사실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 보통 우리는 사랑은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고 그걸 꼭 뭐 배워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이 우리가 어떤 감정이 끝나게 되면은 사랑 자체는 대인관계의 속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또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워가는 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이 강의가 우리 장병님들에게 이제 그런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남친 또 여친이 있으신 또 우리 장병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장거리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거리는요, 하나 환상을 좀 우리 장병님들께서 깨주셔야 하는데요. 사랑하는 것과 장거리 연애의 성공 여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보다는 두 사람의 성격이 어떠했는가가 좀 결과에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하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굉장히 막 열정적인 사랑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장거리 연애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마음속에 타오르는 그런 사랑을 채워줄 대상이 너무나 보이지 않고 이렇게 멀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을 많이 느끼고 또 불만족하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연애를 보통 성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성격이 무던하신 분들이에요.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오나 보다. 눈이 오면 그냥 눈이 오나 보다. 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으면 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나 보지 이러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 게 보통 그런 안정적인 커플이죠. 또 하나 장거리 연애는요, 군대에 계신 시간 동안만 견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제대하시고 나서 이제 시즌2가 진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연애의 성공은 시즌1, 시즌2가 성공해야 시즌3에 비로소 다시 안착해서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정말 연애 자체가 정말 긴 어떤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연애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간 대상 같은 걸 만드시는 게 되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엄마가 이제 어디 일찍 출근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애착 인형 안고 엄마 대신에 끌어안고 이렇게 있는 인형 같은 거를 서로에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커플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휴가 나가셨을 때 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서로가 그렇게 대상들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대 내에서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절대로 연락을 오래 하거나 길게 하면은 반드시 장거리 연애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장거리 연애는 연락을 약간 생존 확인처럼 굉장히 아주 조금씩만 해야 돼요. 제가 경험상 또 많은 분들을 봤을 때 20분 이상 계속 전화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연애를 할 때 어떤 서로 톡을 하거나 아니면 통화를 하거나 이런 기회가 생기게 됐을 때는 너무 길게 하지 않고 굉장히 아주 좀 컴팩트하게 연락을 하는 게 관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서로의 감정을 소진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님들께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상황이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 연인들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디 올라온 사연인데요. 이제 95일이 남았네요.
그간 외롭고 힘들어도 언제나 밝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며칠 전에 면회를 갔는데 투정반 진단반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그냥 다시 친구로 돌아갈까? 자신이 점점 없어지네요. 제대하고 그의 마음이 바뀔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인도 굉장히 외롭고요. 우리 장병님들만큼 힘들고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장병님들께서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연인과 톡을 하시던지 아니면 전화를 하실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야,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혹은 야, 너 왜 이렇게 톡을 안 읽어? 야, 너 왜 이렇게 답변이 늦어? 이런 거. 두 번째는 야,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약간 추궁하듯이 묻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야, 너 지금 누구랑 있냐? 약간 의심하듯이 물어보는 거. 야, 너 나 안 보고 싶냐? 꼬장 부리듯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상대방도 굉장히 힘들고 뭐지?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컨디션이 서로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부대에 계시는 동안에 이걸 약간 전략적으로 잘 삼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요. 톡으로 대화하실 때는요. 말보다 이모티콘으로 대화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을 풍성하게 잘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굉장히 부드럽게 또 멀리 있고 자주 보지 못할 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톡 내용을 주고받으실 때 보고 싶다. 넌 나 안 보고 싶냐? 이러면 정말 별로예요. 이게 마음은 알겠어요. 아는데 그게 받아들일 때요. 로맨틱하지 않고 그렇게 멋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톡을 살짝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약간 시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와, 나 오늘 진짜 되게 예쁜 구름 봤는데 네 생각나더라. 오늘 우리 뭐 음식 햄버거 나왔는데 야, 나 너랑 그때 거기 가서 먹었던 그거 생각나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너와 나의 사랑의 어떤 매개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얘기하는 게 매력적인 연인으로서의 포지셔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혹시 우리 장병님들께서 통화를 하실 일이 생긴다면요.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공격적 통화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딱 통화를 하셨을 때 뭔가 굉장히 쫓기는 사람처럼 은주야, 난데 내가 오늘은 2분밖에 통화를 못해.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아픈 데는 없고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오늘 밤 위험하니까 늦게 다니지 말고 오빠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보고 싶고 이만 끝낸다. 그걸 딱 끊는 거야. 이게 굉장히 큰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이건 어떤 심리를 이용한 거냐면요. 남녀 관계는 보통 우리가 소위 밀당이라고 하죠. 참 제가 이런 거를 장병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는데 남녀 관계는 한쪽이 반드시 도망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한쪽이 반드시 추적자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추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적자가 되는 입장은 계속 이 사람을 따라다니죠. 어디야? 뭐 했어? 내 생각 얼마큼 했어? 사랑해? 사랑 안 변한 거야? 막 이렇게 사랑한다면 너의 사랑을 증명해. 막 이렇게 쫙 계속 가는 게 추적자예요. 그러면 도망자는 도망가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해. 안 잊었어. 알았어. 나도 보고 싶어. 진짜 이러면서 계속 도망가요. 이게 추적자와 도망자인데요. 아마도 우리가 부대 안에서는 장병님들이 추적자 역할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불안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불안감이 더 높으시죠. 그러면 밖에 있는 연인은 반드시 심리적으로 도망자의 포지션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삐걱거리겠죠. 그러니까 한 번쯤 우리 장병님들이 턴을 해주셔야 돼요. 도망자 역할로 턴을 하는 건데 자, 이 공격적 통화를 하고 나서 전화를 끊게 되면 남겨져 있는 연인은 어떤 느낌이 될까요? 마음이 굉장히 약간 허전하겠죠. 굉장히 아쉬울 거고 뭔가 굉장히 마음이 먹먹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포지션이 다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 사랑의 텐션을 굉장히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건강한 커플은요. 한쪽이 영원한 추적자, 한쪽이 영원한 도망자가 되는 게 아니고 추적자와 도망자의 역할을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시소처럼 바꾸는 커플이 가장 사랑을 오래 유지하기도 하고 서로 계속
그런 매력을 오랫동안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끔은 우리 장배우님들께서 이 고고고, 이 공격적인 통화를 한 번쯤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또 휴가를 나가시게 되잖아요. 휴가를 나가시게 됐을 때도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재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오래 하면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약간 통제되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또 자주자주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대화보다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대화들을 많이 더 퍼센트를 많이 하는 게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현재 서로 힘든 것들을 담백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거를 좀 서로 잘 받아들여 주신 다음에는 우리 과거의 어떤 추억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제대하면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나면 뭐뭐를 하자. 또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게 연인 관계를 휴가 나갔을 때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휴가 나가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은요. 약속 없이 그녀 집 앞에서 기다리시는 거 하면은 굉장히 곤란하고요. 약속 없이 학교로 찾아가거나 회사로 찾아가서 기다리는 거 절대 멋지지 않고요. 갑자기 그 남자가 나타나 있는 거 절대 멋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게 이렇게 드라마처럼 그렇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가서 기다리는 거 하지 마시고요. 부팔맨, 부재중 전화 80통씩 남기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노는 때 그녀를 불러서 끼어가지고 이렇게 막 낑기는 데이트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실컷 중요한 일정은 기운이 있을 때는 다 친구들만 만나시고 짜투리 시간에 여친을 만나신다든지 이러면 진짜 곤란하고요. 휴가는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짧고 강렬한 노출 끝에 강한 그리움을 남기는 거. 이게 휴가 때 연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휴가 나가셔서 하는 데이트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냐면요. 새로운 경험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기억을 창조해내기 때문이죠. 제이콥 모건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경험은 기억을 창조해내고 경험 자체는 매우 순간적이지만 경험이 만들어낸 기억은 훨씬 오래 지속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게 우리 장병님들을 훨씬 더 강렬하게 어떤 새로운 대상처럼 노출시키실 수 있고 내가 정말 기다릴만 하구나. 기다리고 싶다. 힘내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곳에서 같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안 가봤던 카페, 안 가봤던 어떤 데이트 장소, 안 먹어봤던 메뉴, 새로운 배경 속에서 서로가 와, 우리 둘 다 이런 건 다 처음이야. 같이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일상처럼 녹아들어가지고 그냥 새롭지 않은 데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휴가를 나간 기간 동안에 둘 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을 공유하고 공유한 경험이 추억이 될 수 있는 데이트를 하시는 게 휴가를 나가셨을 때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좋은 데이트고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전히 생각하는구나 또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데이트니까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 know that you care. You're right there. But you gotta work, you gotta work, you gotta work. 자, 근데 결국에 이렇게 좀 밖에 있는 연인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 굉장히 우리의 멘탈이 건강해야 되고 좋아야지 이런 것들 유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멘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대라는 상황 안에서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관계를 경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부대 안에서 의존과 수용하는 경험을 서로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들어주고 또 누군가 얘기할 때 내가 들어주는 거 한 사람만 필요하고 내가 그런 한 사람만 돼주면 굉장히 멘탈을 서로 간에 위로하고 유지하는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런 가치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장병님들 서로 간의 관계를 좀 이렇게 잘 만들어 가시면 굉장히 좋은 어떤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님들이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는 가치는 바로 공감이라는 공감에
공감의 대상이 되어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21세기는요 경쟁의 문명이 몰려갔고 공감의 문명이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 공감의 시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21세기 공감의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호모 엠파티쿠스, 즉 공감하는 인간을 찾고 개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통 공감 능력은 태어날 때 굉장히 풀리하게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고요.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 많은 경쟁 속에서 이게 약간 무뎌진다고 하는데 우리 장배우님들께서 다시 부대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이 공감 능력을 좀 다시 일깨워 주셔서 서로 간의 그 카드를 많이 꺼내서 좀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무엇이냐면 경청하는 태도를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휴 엘리엇이라는 아주 예전에 그 영국의 외교관인데요. 이분이 이제 경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경청하라. 경청할 때는 의견을 내지 마라. 그냥 경청해라. 상대가 머릿속에 든 모든 생각을 젖은 수건을 이렇게 비틀어서 물을 짜듯이 다 쏟아내고 바닥이 흥건해질 정도로 경청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청이라는 의사 표현을 우리가 한 번쯤 트레이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후배가 뭔가 얘기를 시작했을 때 또 잠들기 전에 잠깐 뭐 얘기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잠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길진 않겠지만 그럴 때에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이렇게 좀 경청을 해주는 경험들이 서로 간의 이 관계의 치유를 경험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심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경청을 잘하고 있다라는 티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제스처와 추임새를 적당하게 섞으시면서 표현을 하면은 나는 정말로 열심히 경청하고 있다라는 티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장병님들께서 나는 네 말을 정말로 경청하고 있어. 이거를 추임새를 잘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데요.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은 7대 3으로 얘기했을 때 가장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7로 얘기하고 너가 3 정도 얘기했을 때 우리는 와 진짜 이 사람 되게 괜찮다. 나 이 사람하고 앞으로도 잘 놀아야지. 나 제대에서도 만나고 연락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대 3의 비율을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들으시다가 3 정도를 추임새를 주시는 거예요. 얘기할 때 그냥 추임새 어떤 거 있을까요? 뭐 그럴 수 있지. 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것만 해주셔도 굉장히 좋은 추임새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좀 장병님들께서 부대 안에서 잘 연마하시면 사회에 나가셔가지고 또 적응하실 때 또 복학하시거나 아니면 또 직장으로 다시 가실 때에도 뭔가 거기서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경청을 하고 좀 공감을 대화를 하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람에게 굉장히 내가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가 맞아 나도 그랬어. 야 너도 그렇게 생각. 야 나도 그런 적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접점을 찾아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서로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유사성 매력 가설이라는 가설이 있는데요. 한 실험이 있었어요. 이게 미국에서 한 실험이었는데 기숙사에 친구들을 쫙 풀어놓고 과연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는가 아니면 낯선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거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가에 대한 실험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대요. 옆 침대, 옆방, 앞방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자 물리적인 거리는 상관이 없었고 뭔가 취미 생활이 같다거나 공감의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응집력이 높아졌다는 거죠. 사람들은 비슷한 것을 공유할 때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마음을 잘 나눌 수 있는 1명, 2명하고 같이 있는 관계만 굉장히 유지해도 부대 안에서 서로 간에 지내실 때 굉장히 멘탈을 잘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회에 계실 때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예, 외롭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시고 더 실존적으로 느끼시는 시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롭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요. 물론 외로운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 외롭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도 외로워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단어는 똑같지만 의미는 굉장히 달라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라는 거는 개인이 태어났던 어떤 배경, 그 다음에 양육받았던 방식, 어떤 히스토리, 대인관계 또 개인의 성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외로움의 어떤 크기, 어떤 외로움의 느낌, 어떤 밀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 더 외롭게 자기를 이렇게 탁 문을 닫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대 안에서 이제 그러면은 참 멘탈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외롭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보시면 이제 좋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은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혹시 사람들에게 마음의 빗장을 하나 더 이렇게 닫아가지고 외로운 것인가? 우리가 또 한 번쯤 나 자신을 생각해보고 주변도 한번 돌아보고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과학자죠. 카츠오포 박사가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망성적인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경우 이 사람들은 위험 인식이 굉장히 증가해요.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외로웠던 사람들의 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뇌보다 위험을 2배 더 감지하는데 이 2배가 존재하지 않는 위험마저도 2배 정도 계속 더 너무 민감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냐면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관계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막 초대하죠. 야, 나 이번에 너 나랑 휴가 이번에 같이 나가잖아. 야, 내 친구들하고 같이 놀자. 왜? 나한테 왜? 나한테 돈 내라고 하려고? 물 빼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해를 하면서 좋은 사람들의 초대마저 거절하고 스스로 더 외롭게 고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성적인 외로움에 자기를 오랫동안 스스로 고립시키는 거는 정말로 좋지 않은데 우리가 이거는 딱 한 발짝만 더 나와서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같이 그냥 조금 공존하는 것을 한번 믿고 해보고 이러면서 또 우리의 뇌가 변해가고 또 관계들이 좀 변해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대 안에서요 아주 간단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딱 그런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 장병님들께서 보다도 또 편안한 멘탈을 유지하시면서 힘든 어떤 생활들을 잘 지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이런 소통 능력 자체가 장병님들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시던 아니면 다시 회사로 가서 일을 하시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스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드니 주라드라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85%의 행복을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과의 행복한 관계에서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딱 한 명 하고라도 어떤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좀 경청해주고 제스투어도 보내주고 추임새도 보내주고 뭔가 외롭지만 내가 뭔가 위험 인식이 너무나 나는 너무나 좀 발달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되면은 좀 그것도 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초대도 좀 승낙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많이 실험하는 장소로 한번 시험 삼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영학자죠.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이고 현대의 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했습니다. 되게 보이지 않는 능력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능력들이 굉장히 실제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거 자체가 자기 관리에 또 관계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님들께서 저하고 함께 하신 시간 동안에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한두 가지 실천해 볼 수 있는 기술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픽하셔서 좀 그 기술들을 잘 연마하시고 표현해 나가신다면 어려운 시절 동안에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잃고 싶지 않아 이 사람하고는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에서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나라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코로나19 건강하게 또 소중한 관계들을 잘 지켜주시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한 도시 가볍게 펼쳐 쉽게 떠나는 세계 여행. 30개 도시로 잇는 세계사.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인 도시의 역사를 중심으로 세계사의 주요 흐름을 풀어낸 책. 익히 알고 있던 도시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도시의 재미를 알 수 있는 30개 도시로 잇는 세계사입니다. 방송계의 대표적인 언어 천재 타일러 라쉬가 말하는 코로나 이후의 위기,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환경 문제야말로 경제 문제라고 말하는 타일러 라쉬. 더 많이 갖고 더 잘 살려고 한 욕심이 결국 생태계를 망친 것이다. 그 원인, 그 욕심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 타일러 라쉬가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 두 번째 지구는 없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인류의 미래를 세계 석학 7인에게 묻고 기록한 책 오늘부터의 세계. 이 책에는 재생에너지, 식량위기, 복지국가로의 제한, 삶의 기본권 보장, 지구 민주주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 석학들은 코로나 이후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했을까? 7명의 석학에게 문명의 좌표를 물어본 저널리스트 안희경이 전하는 오늘부터의 세계입니다. 강군 비타민 국방 TV 특강 지식인이 장병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2월 21일까지이며 자격 대상은 육해공 해병대 장병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홍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대 안에서 장병님들께서 서로 간에 좀 경청을 해주시고 좀 제스처도 사용해 주시고 그런 관계의 시도들이 굉장히 어떤 내면의 많은 변화들을 서로에게 아마 일으키실 거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밖에서는 또 가질 수 없었던 어떤 소통 능력을 이 기간 동안 경험하고 가지실 수 있고요. 이게 굉장히 대체 불가능한 어떤 장병님들의 어떤 스펙이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